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시험 볼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고3 수험생들, 특별히 태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능을 접수했던 우리 학생들, 부정행위 예방교육까지 같이 진행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수능부는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왔던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책자에 수험생은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유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일단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가 한 4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는데, 첫 번째는 예비 소집일날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시험 당일날 유의사항, 그리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외 물품. 자, 용어가 되게 복잡하죠. 용어에 관련된 우리 주의사항들, 그리고 4교시 시험 응시 방법, 우리 탐구 영역이죠. 이 4교시 시험 응시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 소집일 유의사항인데, 올해는 11월 16일이 수능일이기 때문에 시험 전날인 11월 15일이 예비 소집일입니다. 자, 예비 소집일은 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자, 수험표를 수령하는 그 행위를 예비 소집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는 그 행위가 바로 예비 소집일이고, 그리고 우리 재수생들, 우리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접수했던 학교로 가는 거, 또는 접수했던 교육청 가서 수험표를 받는 행위가 예비 소집일입니다. 당연히 수능을 응시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은 예비 소집일에 참여를 해야겠죠. 그리고 수험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과연 내가 접수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지 당연히 동일해야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나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장이죠. 시험 보는 학교가 어딘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장이 확인이 되었으면, 자, 그러면 시험장 위치, 내가 시험을 본 학교의 위치가 어디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 보는 당일날 8시 10분까지 시험 보는 교실까지 입실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가 아니라 시험을 보는 그 교실까지 8시 10분까지 입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위치만 파악하면 안 되고 학교 내에서 내가 시험 보는 교실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비 소집일날 오후에 시험 보는 장소에 가셔서 시험실의 위치를 좀 파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날 수험표와 신분증, 수험표는 받았죠. 15일날. 이 수험표 분실하면 안 되고요. 신분증 두 개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시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시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시계는 무조건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 시계는 무조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락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자, 오후 4시 40분 거의 5시까지 여러분들 시험을 보려면 점심을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매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늦가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온 도시락, 이건 우리 부모님들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마스크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장 가서 마냥 놀고만 있지 않죠. 쉬는 시간에 마무리 정리도 하기 때문에 볼 시험 자료도 좀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물이나 또 여분의 사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혹시나 수험표를 분실하게 되면 수험표에 붙어있던 사진하고 똑같은 여분의 사진을 가지고 가서 시험 본부장 가서 우리 수험표를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사진 하나 꼭 챙겨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채점표, 우리 수험표 뒤에다가 붙여놓고 쓸 수 있는 그 가채점표 이것도 필요하다면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데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기막이나 방석이 필요한 사람들도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비 소집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험 당일날, 자, 시험 당일날은 시험실에 무조건 8시 10분까지 입실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사장, 즉 학교가 아니라 시험 보는 교실까지 8시 10분까지 입실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7시 30분까지는 학교에 도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덜 혼란스럽고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뉴스에 오토바이 타고 또는 경찰차 타고 가끔씩 어쩔 땐 119 구급차 타고 도착하는 장면을 보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박수 쳐주고 막 그렇지만 그거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일부러 늦게 가시면 안 됩니다. 7시 30분까지는 고사장,
즉 학교까지는 도착한다고 생각하시고 늦어도 7시 40분까지는 시험 보는 장소에 내가 딱 착석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수험표와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표, 신분증 꼭 챙기시고, 그리고 도시락, 보온 도시락이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락, 그리고 시계, 시험 고사장에는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기 때문에 물론 10분 전, 5분 전. 자, 국어, 수학, 영어는 자, 10분 전이라고 멘트가 나오고 탐구 영역은 5분 전이라는 멘트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시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잘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수능 시계라고 하는 아날로그 시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험표를 전날에 잘 챙겨놨는데 막상 딱 그 시험 보러 갔더니 수험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시험 못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분의 사진 하나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8시까지 가셔서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험표도 없고 사진도 없으면 시험 못 봅니다. 잘 명심하시고요. 자, 혹시나 나는 1교시 국어 영역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친구도 무조건 8시 10분까지 자기 시험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실로 이동하는 거지 나는 1교시가 없으니까 뭐 10시까지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험장 현장에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하고 샤프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샤프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볼펜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다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미응시를 할 경우에는 수능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까지 딱 봤는데 느낌이 되게 좋아요. 되게 잘 본 것 같아요. 나는 최저학력으로 뭐 2개 영역이 필요한데 벌써 국어, 수학, 영어 3개만 봤을 때 나는 벌써 채운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시험 포기하고 나와버리면 아무리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국사를 시험 보지 않으면 모든 점수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코로나 확진된 경우도 그냥 분리고사실을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로나 확진된 환자도 똑같은 자기 배정받은 교실에서 그 자리에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확진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지 본인도 보호하고 주변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누가 코로나가 걸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호 차원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은데 또 너무나 또 마스크가 답답하면 안 쓸 수 있겠죠. 아무튼 마스크는 준비해 나갔다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이나 간단한 간식, 뭐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채점표 이런 것들은 그냥 수업 시험 보는 그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도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험생은 예비 소집이라는 얘기는 수험표 받는 행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는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수험표 분실하면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한 사진 하나 챙겨가서 시험관리가 본부에서 받아라 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뭐 포함해서 얘기했죠. 한국사 안 보면 무효된다. 8시 10분까지 시험실입니다. 시험 고사장이 아니라 시험실이에요.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의 종류가 여기 있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 여기 돼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여권을 가져갔는데 주민번호가 없거나 그죠? 그 다음에 학생증을 가져갔는데 사진이 없거나 또는 생년월일이 나와 있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신분증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물품, 용어가 되게 많이 어렵죠. 이제 이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일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액면 그대로 학교에 수능 보러 가는 학교에 원래는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자기기를 얘기합니다. 휴대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전자담배, 우리 재수하는 학생들 중에 전자담배, 그 다음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우리 에어팟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원래 안 가져가는 게 원칙이지만 실은 가져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8시 10분 1교시 시작하기 전에 내라고 할 때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에 안 내고 예를 들면 2교시, 3교시 점심시간에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무조건 부정행위가 됩니다. 안 걸리면 되겠지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안 걸리면 됩니다. 그런데 감독관들이 찾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적발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던 다른 수험생들이 보고 지적을 하고 또 감독관들한테 안내하다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험 볼 때 책상 위에 올려놔도 되는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험표하고 신분증은 당연히 올라가겠고 필기도구 있어야 되는데 검정색 컴사는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는 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개인 샤프는 가져가면 안 돼요. 볼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샤프심은 또 가능해요.
근데 또 연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가져가셔야 되고, 시계는 무조건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마스크, 또 마스크도 반드시 감독관의 사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씩 귀마개나 방석, 아까도 얘기했죠. 요즘 뭐 첨단 기계, 귀마개 속에 우리가 이제 첨단 기기가 들어있어서 부정행위하는 도구로 쓰려고 작정하고 오는 학생들은 없겠지만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귀마개 허락을 받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방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뭐냐? 이거는 쉬는 시간은 가능한데 정작 시험 볼 때는 안 되는 물건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름종이, 또는 연습장, 아까 개인 샤프, 그다음에 볼펜 같은 것들은 쉬는 시간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시간에 이거를 책상 위에 있으면 이건 압수되는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쉬는 시간에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시험 도중에 책상 위에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부정행위가 되고요. 우리가 책상 위에 올려놓을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실수를 하냐면 책상 서랍에 놓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응시해버리면 이게 바로 부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감독관들이 책상 서랍 다 비었는지 확인하라고 좀 안내를 하면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보던 책들은 반드시 집어넣고, 그 가방에 집어넣고, 시도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책상 맨 앞으로, 교탁 맨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복도로 이렇게 내놓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길 좀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금방 얘기했지만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때 시작 전에 무조건 내는데 안 내면 여러분들 부정행위 간주됩니다. 가끔씩 우리 그 점심시간에 우리 재수하는 학생들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습관에 따라서 이제 담배를 한 대 딱 피시는데, 학교마다 이제 흡연 장소도 이렇게 마련해 놓은 학교들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멋들어지게 전자담배를 딱 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관들이 일부러 찾아 돌아다니면서 적발하지 않는데 몇몇 학생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고사장 관리본부에 와서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제보를 받은 이상 확인 안 할 수가 없고요. 확인이 된 이상 부정행위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자기기는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 2, 3교시하고 4교시 한국사까지는 홀수형, 짝수형 두 가지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험표를 받으면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번호면 짝수형 시험 문제지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교시 듣기평가는 특별한 타종 없이 시작을 하는데, 이제 문제지를 열어도 된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문제지를 열고 시험을 응시하시면 된다, 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종료 전에 나가면 안 되죠. 물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80분간 시험을 보는데 한 50분 만에 다 끝냈고 나머지 30분은 좀 나가서 좀 쉬다 올 거야,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교시가 문제예요. 여러분 4교시가 많이 어려운데, 4교시를 한 과목 선택하는 수험생은 두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일단 먼저 1교시는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2교시 때 시험을 보는 겁니다. 먼저 1교시를 본 다음에 대기하는 게 아니라 1교시 시간에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2교시 때 시험을 보는데, 1교시 대기할 때 그러면 그 책자를 꺼내놓고 공부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대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3학년 학생들에게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탐구는 2개 다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선택했던 학생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밥 맛있게 먹어라, 이런 얘기 있는 거고요. 자, 답안지는 표기할 때 검정색 컴사를 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학교에서 그 시험 볼 때 나눠주는데 자기가 개인용 거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어떤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다 당신 책임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그 필기도구는 그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씁니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정색 컴사로만 쓴다라는 거. 우리가 혹시나 모의고사 때 볼펜이나 연필로 썼던 습관이 있는 친구들은 모의고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조건 컴사로만 쓰게 돼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테이프로 고치면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학 답안 작성하는 거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매 시간마다 볼 때 예비령은 답안지를 배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안지를 받았으면 답안지에 수험번호랑 여러분들 성명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시간이니까 기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령은 문제지를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그럼 문제지를 받았으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홀수형과 짝수형이 맞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뒤로 넘기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감독관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하나씩 나눠주는데, 감독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홀수
형 시험 보는 학생에게 홀수형을 줘야 되는데 가끔씩 이게 짝수형으로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인쇄 상태, 면수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그 시험지에다가도 수험번호, 이름 다 기입하게 돼 있으니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4교시가 어렵죠.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실은 모의고사에서 많이 연습이 돼서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4교시에 2과목 선택하는 학생을 기준 놓고 보면, 자, 일단 시험지를 받았어요. 탐구용을 받았으면 본은 2개의 시험지를 꺼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꺼내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이제 수험번호,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1순위 또는 2순위 이렇게 적어 놓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책상 위에는 1순위 시험지만 올려놓습니다. 이게 국룰입니다. 자, 시험 책상 위에는 무조건 시험지는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탐구 영역의 나머지 부분들은, 자, 두 번째 시험 볼 거는 일단은 접시 마시고 나머지는 다 반으로 접어서 그 하얀 개인용 봉투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건 왜 안 접냐면, 두 번째 거 꺼낼 때 안 접힌 게 두 번째 시험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접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첫 번째 시험지를 위에 딱 올려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멍 때리지 마시고, 혹시나 그 수험 번호에 적혀 있는, 수험표에 적혀 있는 그 순서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순서 잘못돼서 풀면 이게 부정행위가 돼요. 그것만 잘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무조건 하나만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자, 2개 보는 사람은 한국사 본 다음에 1선택, 2선택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탐구를 하나밖에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일단 한국사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대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그러면 만약에 탐구를 하나밖에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그 탐구에 대한 그 OMR 마킹을 어디서 할까요? 1선택에 할까요? 2선택에 할까요? 답은 1선택 하는 겁니다. 제가 이따 뒤에 바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작년에 요 탐구 4교시 때 잘 못해가지고 그 부정행위로 위반된 사람이 46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2선택 과목에 1선택 과목에 대한 정답을 수정하거나 또는 작성해서 부정행위 취급받은 사람이 56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선택할 때는 1선택 문제만 풀어야 되고 1선택 답안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2선택 시험 볼 때 1선택 답안을 체크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시험 순서를 잘못하게 보면 이게 부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수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거 아까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자, 아까 말했죠. 만약에 하나만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 여기 1선택, 내가 이 시간에 놀았으니까 이거 비워놓고 2선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한 사람들은 1선택에만 체크한다. 요거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정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1호부터 5호까지는 되게 적극적인 거예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또는 보여주는 거, 손동작으로 뭐 신호 맞춰서 하는 거,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사용하는 거, 대리시험 의뢰하거나 또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것,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달라고 강요하는 거, 이런 거는요, 당해 그 수능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총 2년 동안 수능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이 돼요. 6번부터 11번까지는 당해년도에 한해서 시험이 무효가 되는데, 자, 종친 다음에 답안 작성했어요. 이거 부정행위입니다. 4교시 때 하나만 봐야 되는데 2개를 봤어요. 부정행위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본인 확인하려고 마스크 좀 내려야 되는데 안 하거나 계속 끝까지 이러면 부정행위를 간주할 수 있고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아까 전자기기 얘기했죠. 1교시 8시 10분에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가 2교시 때, 3교시 때 쉬는 시간에 이러고 있다가 뭐가 됐든 적발이 돼요. 이러면 부정행위. 그 다음에 시험 시간 동안 휴대가능 물품, 외 물품, 아까 말했지만 뭐 볼펜이나 또는 교과서 이런 거 있죠.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볼펜 같은 경우는 압수를 해야 되는데 압수를 할 때 압수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안내와 달리 의미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시험이 시작하면 가방에 넣어서 내게 돼 있는데, 이게 책상 서랍에 있으면 이건 부정행위. 이런 것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례로 보면 1번부터 보면 제출은 가방 속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울리면 안 되죠. 울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방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 뭐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뭐 mp3 듣고 다 전자기기 내야 되는데 안 냈을 때 발생하는 일들. 그 다음에 학생의 소지 물품, 시험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해도 되는데 노트가 서랍에 나오는 경우, 이것도 부정행위가 돼요. 그리고 4교시 때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을 풀다가 적발이 됐다. 참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가 아까도 많이 있었죠. 이런 거 종료 올렸는데
그만하라 그랬는데 그만하지 않고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다 부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4교시는 이렇게 1선택, 2선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모의고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모의고사는 이게 과목 코드를 적게 돼 있죠. 과목 코드가 적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수능 원서 접수할 때 수험번호가 아니라 그 과목 코드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접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1지망으로 내가 가장 점수가 잘 나오길 기대하면서 보는 과목이 2선택에 갈 수도 있고 1선택에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접수한 대로 시험 봅니다. 그래서 1선택에 해당하는 과목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2선택을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내가 하나밖에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는 쉬고요. 대기하고 있다가 두 번째 시간에 푼 다음에 마킹하는데 이걸 2선택 하는 게 아니라 1선택에 한다는 거 절대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시간 안내하는데 8시 10분까지 무조건 고사장이 아니에요. 고사 시험실, 즉 교실까지 다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8시 10분이 되면 이제 감독관 선생님이 막 안내하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자기기를 무조건 다 내는 게예요.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비령은 답안지 관련된 거, 준비령은 시험지 관련된 거 다 여러분들 수험번호, 성명 다 적혀져 있으니까 잘 적으시면 됩니다. 4교시 제일 헷갈립니다. 한국사 무조건 시험 봐야 되고요. 한국사는 별도의 시험지와 별도의 답안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한국사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선택, 2선택 아까 말씀드렸죠? 1선택은 책상에 올려놓고 2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개인 봉투에 넣는데 2선택만 멀쩡하게 놔두시고 나머지는 다 접어서 넣어 놓으시면 다음번에 2선택을 꺼낼 때 접혀있지 않는 것만 꺼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이 얘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하는 거예요. 자, 예비 소집 11월 15일에 참여하셔서 반드시 수험표를 교부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 당일날은 8시 10분까지 시험실, 즉 교실에 입실해서 딱 앉아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감독관이 앉는 무조건 이렇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현장의 감독관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교시 응시 방법 말씀드렸죠.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생활방역 여러분들 올해는 코로나 전에 원격 수업이 없습니다. 그냥 11월 15일까지 있다가 수능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몸 관리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고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도 여러분들 별도의 분리된 고사실에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여러분 실력 발휘를 잘 해야 되는데 시험 보는 요령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또 그런 혼란스러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쏟아놓고 오는 그런 수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